안녕하세요. JMB입니다. 루시드 컨퍼런스 콜이 이제 11월 15일 날 했었죠. 저는 사실 이거를 당일날 보지는 못했고 16일인가 그 발표하고 다음날 일 때문에 요거를 듣지는 못했고 16일 날 이제 보고 이제 인터넷을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주가가 쭉 오르는지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개락적으로만 얘기하고 제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 느낌, 소망,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로 해놨는데, 일단 제가 루시드 컨퍼런스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요 기사를 쓴 분의 의견을 일단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일단 루시드랑 테슬라, 리비안, 니오, 그다음에 토요타, GM 기존 내연기관과 전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시총이 오늘 11월 오늘이 17일 17일 기준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71빌리언, 1.04 트릴리언, 110빌리언, 69빌리언, 뭐 이렇게 252빌리언 해서 지금 루시드는 테슬라, 도요다, 리비안, GM, 루시드 순으로 5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와 리비안의 요 시청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구나. 뭐 아무튼 그 이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건 안 가져왔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결론만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분은 90% 수익률을 보고 있고 결국에 다 팔았대요. 이유는 지금 지금의 루시드는 연간 1.4빌리언에서 1.75빌리언 정도를 벌 수 있어요. 2023년까지. 그렇게 했을 때 2만 대에서 2만 5천 대 판다고 계산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너무 PS 레이쇼가 높다 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팔았다. 하지만 차랑 뭐 이런 건 좋다. 그래서 자기는 좀 기다리다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사겠다. 이런 입장을 스탠스를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단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사실상 Q3에는 이번에는 차량 관련된 매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밸런스나 아니면은 그 손익계산서를 볼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막 나중에 얘기는 했지만 4쿼터 발표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000대 예약을 받았는데 뭐 11월 15일 발표 날 기준으로는 17,000대로 증가해서 약 4,000대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뭐 장부가의 기준으로 1.3빌리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말한 요런 게 대충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뭐 뉴스도 보신 분 있고 뭐 해서 추가 딜리버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 한 30대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피터 룰린스 말로는 계략적으로 24대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투 더즌이라고 했거든요. 더즌이 12개니까 24대. 그래서 계략 30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그냥 단순으로 하면 한 2주? 2주 만에 30대, 한 달에 60대, 두 달이면 120대. 펌핑 된다고 해서 두 배 해도 240대니까 올해 인도는 한 240대가 되지 않을까?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변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저는 생각을 굳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지만 2022년 생산은 2K가 목표고 2023년 말에 그래비티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금전적인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는 뭐 볼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지나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피터 롤린스랑 뭐 쉘이라는 그 CFO 같아요. 얘기를 한 것들 중에 몇 개를 스크립터를 가져와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피터 형이 말했던 건데, 결국에 럭셔리 카 시장이 이제 뭐 5%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국 뭐 700빌리언까지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 큰 시장의 파이를 노리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루어지고요. 이 밑에는 또 우리의 피터 롤린스 형답게 굉장히 또 기술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나온 거는 이제 뭐 자기네 팀이 어떤 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막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자동차 쪽에 있던 베테랑들이 이제 모였고 심지어 테슬라 모델 S에 있던 팀 그리고 뭐 전 애플 뭐 그리고 소비자들 그리고 뭐 전자 쪽 제어 장치겠죠 뭐 이런 쪽에 있던 경험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훌륭한 팀을 이끌고 있다. 예,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 테슬라 모델 S를 개발한 게 우리다. 주역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애플에서도 데리고 왔으니까, 좀 감성적일 수 있다. 뭐, 요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크게 뭐, 느낀 거는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요약해서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딜리버리는 이제 10월 30일부터 했기 때문에 Q3에는 뭐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increasing number of deliveries nationwide slated for this month and next. 뭐 요번 달이랑 다음 달에도 계속 차량 개수를 늘려서 뭐 딜리버리 할 거다. 딜리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including more than 2 dozen deliveries to paying customers that occurred just this past weekend라고 했으니까 한 2주 10월 30일 이후로 2주 후에 첫 딜리버리라고 영상이 뜬 그때 more than 2 dozen이니까 30대가 맞는 것 같아요. 30대 정도를 딜리버리 한 거고 이걸 계속 하겠다. 이 이후에 뭐 한 주에 30대씩 나온다 해도 4주면 120대 뭐 거의 200대 수준이에요. 200에서 250대 사이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딜리버리는. 뭐 그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여기 풀리프트는 결국에 Q4 콜을 레퍼런스 콜에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과 돈과 뭐 이런 거랑 직결되는 것들은 요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없었고 그냥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올해 차량 인도 대수가 계략적으로 200대 정도가 되겠구나 아니면은 그 이하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 라는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차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받겠죠. Official Announced Motor Trend 2022 해서 이게 옛날에 그 모델 S 맞나? 모델 S가 받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또 수상했다고 이제 또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도 여기 나오네요. Vehicle Revenue는 4쿼터까지는 없을 거다. 그래서 3쿼터엔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들은 결국에 4쿼터가 돼봐야 한다. 라는 거고요. 23만 2천 불이 이제 레베뉴로 잡혀 있는 거는 기존의 배틀팩을 이제 포뮬러 2에 A 시리즈에 제출했던 거, 납품했던 거겠죠? 그런 거에서 이제 온 거다 정도고, 뭐, 나머지는 그냥 2020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AMP1에서 뭐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R&D가 약 72%, 2020년 같은 동기 대비 72%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R&D에 많이 투자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프로토타입 비용도 들어가고 이제 실제 생산 전에 왔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비용, 서티피케이션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상
아까 처음부터 말했듯이 크게 돈 쪽으로는 볼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파이프 투자 뒤에 나오니까 뒤에 또 얘기를 할게요. 여기 나오는데 요거 먼저 할게요. 루시드는 어찌됐던 지금 현금이 4.8빌리언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파이프랑 이제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요 현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뭐 손익계산서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비용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 현금들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거는 어차피 내년부터 더 큰 투자로 인해서 AMP2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니까 Q4에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랑 뭐 일반 제너럴 비용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건 뭐 당연하죠. 그 스튜디오를 이제 한 20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캐나다 그다음에 그 미국 지역에 그거에 당연히 하면 세일즈 퍼슨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전산 비용도 들어가 다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그리고 공장도 확충했으니까 인건도 필요하고 해서 people process system 해가지고 GA 비용이 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 같아요. 이거는 뭐 그래서 요렇게 증가됐다는 거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영향가는 없는 Q3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컨퍼런스 콜이 그 일단 재무랑 자기네들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Q&A 타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것들은 뭐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나오니까 질문은 안 가져왔고 여기서 뭐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뭐 또 피터 롤린스 형 우리는 또 어마무시하게 또 자랑을 하죠. 32개의 센서, 14개의 카메라,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120도, 야, 그리고 레이더,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왜 나왔냐면, 그 루시드 드림 소프트웨어 때문에 나왔어요. 이 루시드 드림 소프트웨어 때문에 나왔는데, 일단 우리는 이런 최첨단 장비를 다 박아뒀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는 이걸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 목표는 우리가 인하우스에서 하는 거고 개발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지금 현재 있는 개발자 플러스 이게 기본 방침이지만 하지만 자기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잠정적인 협업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 있으면 갖고 와라. 우리 현금도 있고 협업하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것만 봐도 아직 그 테슬라의 FSD 같은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건 아니고 자기네는 지금 ADAS 레벨 2 정도 의 수준에 확실하게 있으며 요거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나아갈 계획이고 이거는 이제 OTA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 정도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산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 존 멀피라는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쭉 질문을 했는데 그래비티랑 이제 9만 대 캐파시티를 2023년까지 갖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비티도 2023년 말이고 이제 2023년 말에 목표가 9만 대인데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얘기를 했는데 이때 롤린스의 답변은 레이저 포커스드라고 해서 지금 2만 대 스케일링을 업을 2만 대까지 하는데 지금 가장 레이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직접적으로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다가 2만 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타겟이 이제 2K인 이유가 지금 요 스케일링 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는 5만 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만 대까지 엔드 오브 디케이드니까 2030년 목표가 지금 50만 대인데 이게 그 전 세계 뭐 요런 게 아니라 지금 요 카사그란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카사그란테 여기 잠깐 이거 지워야겠구나. 이거 살짝 지우면 여기 있습니다.
카사글 한때를 50만 대까지 2030년까지 50만 대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 매출 목표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일단 조금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36만 5천 대, 뭐 50만 대,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인가? 2022년에 EMA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해가지고 이쪽이 2022년에 시장 진출을 하고 많이 기다리는 이제 차이나는 2023년이라고 피터 릴리스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위치를 봤는데 지금 이제 그 피터 릴리스가 쉐리가 말한 지금 17,000대, 13,000대의 그 지금 예상 장부가액이 1.3빌리언이에요. 1.3빌리언. 그러면 계략적으로 테슬라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요거의 10분의 1이죠. 요거의 10분의 1, 3쿼터의 10분의 1이 이제 그 지금 예약이 잡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가액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많이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버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생산 대수가 나오잖아요. 토탈 프로덕션이 지금 23만 7천 대, 23만 7천 대 한 쿼터에만 이거 세 개 합치면 뭐 20, 40, 60만 대, 60만 대인데 지금 이 피터 롤린슨 형이 말한 50만 대가 2030년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약 9년 똑같이만 생산을 한다 하면 한 9년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테슬라도 물론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확실하지 않은 사우디랑 중국이랑 이런 데는 아마 빼고 말했을 거예요. 가이던스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만 했는데 아마도 그래도 4, 5년 이상은 앞서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봤었는데 테슬라는 대당 약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인 것 같고 지금 장부가액을 그냥 계산을만 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은 루시드는 대당 1억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고요. 거기 지금 여기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누가 이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좀 경쟁적인 마진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쟁적인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30%, 28%, 24% 이런 식으로는 못 갈 것 같고요. 적어도 15에서 20, 20은 못 넘고 이런 마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보다는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당연히 공정도 최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떨어져서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한번 과연 테슬라는 비슷한 금액을 이제 매출로 냈을 때가 언젠가에서 찾아보니까 과거 재무제표를 요때더라고요. 요것도 한 분기입니다. 분기 매출이 약 1.2빌리언 가까이 될 때가 요때거든요. 요게 언제냐라고 하니까 요때더라고요. 요때 시총이 31.54빌리언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루시드의 그 시총은 거의 70빌리언이거든요. 거의 2배를 평가받고 있어요. 아직 요 매출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평가받고 있는데 어, 이게 결국에는 테슬라가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는 EV 업체가 성공할다 못한다의 기로에서 이제 이런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테슬라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루시드는 당연히 이거보단 좋은 평가를 받고 딱 요 정도가 요 정도도 저는 조금 높은 것 같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섭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생산성은 아직 떨어진다. 한마디로 양산은 됐는데 양산을 가지고 스케일업해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거에서는 아직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내년 목표가 2K, 2000 되지 않습니까? 2000 되니까 20만인가? 2만인가? 2만. 20K구나. 20, 20K. 2만 대. 내년 목표가 2만 대. 근데 벌써 17,000대 예약이 들어왔으니까 뭐 한 4,000대만 더 들어오면 어, 내년 장사 다 한 거죠. 그것만 다 만들어도. 그 정도로 지금 일단은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서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이제 그 공장을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문제가 지금의 주가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일단은 연말 50불.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지금 벌써 오늘 보니까 55불까지 갔던데. 저는 15일 전에 한 40불, 맥시멈 40불에서 가이던스 좋으면 50불까지 연말에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뭐, 이미 뭐 40불 후반대에서 터지니까 50불까지 왔거든요. 근데 55불이 넘었는데,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론 다들 팬덤이랑 리비안이 원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편승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EV 섹터라는 팬덤에.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슈가 있고 팬덤이 있고 그냥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오르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추매는 못하고 있었고요. 떨어질 때 언제가 또 고점인지 모르니까. 근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언젠가 하락장이 올 때, 조정장이 올 때, 그때만큼은 사람들이랑 기관들이 숫자를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생산 대수라든지 매출 예상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히들 투자하시고요. 음, 지금 많이 이득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쭉 들고 있다가 쭉 떨어질 때 잘 잡아서 좀 털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추가를 드리면 테슬라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회사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 CEO의 행동이 너무 싫어서 어, 그러니까 회사의 리스크는 없지만 이 CEO가 결국에 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갖고 있던 테슬라의 50%는 현금화 시켜서 이거를 다른 주식에 일단은 잠깐 넣어놨습니다. 뭐 어차피 뭐 1000불에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른 거 투자했다가 요거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진짜 천재긴 천재예요. 테슬라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정말 높은 주가를 만들고 팬덤까지 이뤄냈지만 결국에 이렇게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종 이런 관종 똘끼 관종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CEO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50%만 정리했고요. 다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어, 혹시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했고 루시드도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떨어지면 조정당할 때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아무튼 컨퍼런스 콜 내용은 이만 마치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야, 이거는 대박도 아니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큼 노말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고요. 또,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킹알파나 그 유튜브에 가시면 그 컨퍼런스 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테슬라도 많이 오르고 많이 다시 올랐고 루시드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